자, 코스피가 1.99, 코스닥이 2.21% 하락, 오늘 양대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우리 주린이 분들이 오늘자의 하락을 좀 너무나도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제 솔직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고 본인이 놓친 관점이 있었는지 혹은 제가 제 영상이 틀린 것 같은지 잘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골자에 맞추어서 두 가지에 나누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시황이나 수급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와 좀 다릅니다. 약간은 솔직한 표현이겠지만 괜한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자의 시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가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한 분석을 하려고 하니 놓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골자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증시 하락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명확히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최근 기사들을 확인해 본다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좀 공격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일본, 너희 국가는 관세를 우리가 올릴 수도 있어. 너희는 쌀이 부족한데 왜 우리 쌀을 수입하지 않아? 이런 공격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추가적으로 더 공격을 받는 거 아니야? 혹은 야, 일본도 저렇게 언급을 하는데 한국은 왜 언급을 안 하지? 한국은 패싱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 가지 우려가 겹쳐 있는 게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다음 주 7월 8일이 유예 종료일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미국의 국무장관인 루비오가 한국을 방한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 일정이 취소가 되었다 보니까 관련된 우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관세 유예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이러한 증시의 하락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느끼는데 최근까지의 분위기를 볼 때 뭐 미국 증시도 그랬고 뭐 백악관 대변인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좀 더 부드럽게 갈 수도 있어 라는 기조가 있었다 보니까 악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당연한 건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케이스들도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밤은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아요. 독립기념일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늘 휴장하는데 이어서 토, 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3일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경계 심리도 함께 반영이 되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의 지금 수급 상황이 어떻냐라는 거를 꼽아보았을 때는 자, 예탁 잔고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늘긴 늘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예탁 잔고가 7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수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인데 뭐 좋은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바뀌고 있고 국내 증시에 어마무시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지만 자, 예탁 잔고가 올라가면은 그리고 증시가 올라오면은 같이 항상 빠르게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용 잔고죠. 신용 잔고도 지금 약 한 달 동안 2조 원 정도가 늘면서 20조 원을 돌파했어요. 어찌 보면 마의 20조 원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되었었는데 그러한 20조가 돌파된 겁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나방 묻지마 매수에 대한 비중이 큰 사람들이 많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시장은 그럼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세력도 우리의 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신용 물량들을 털고 가려는 게 가장 일반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악재를 가지고 빠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겠지만 이러한 악재 그리고 불확실성을 명분 삼아서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기사, 뭐 유튜브 어느 곳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괜한 분석을 하자니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증시를 이렇게 보면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것만 같다 보니까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죠. 일본도 오늘 올랐고
올랐고 미국도 어제 올랐는데 한국만 이런 급락세를 보이니까 답답하기도 하죠. 자, 근데 항상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차트를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코스피가 4월 9일날 저점을 찍고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35% 가까이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자의 2% 하락은 엄청난 조정이 나왔다,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도 애매한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이러한 전고점을 돌파를 못 해주다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줬는데 이러한 하락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웃깁니다. 오늘자의 관세와 비롯한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차익 물량은 나오는 게 맞아요. 증시의 상승장이라는 거는 저는 물론 지금 이 상승장 ING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 속 조정인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도 매수를 하면은 다시 돈을 팔고 싶잖아요. 확정 수익을 거두고 싶잖아요. 그럼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장이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많아지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또 조정이 나오고, 이 사이클,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올라가는 게 상승장이지, 이게 상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이성적인 장세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증시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다 모여서 증시라는 집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증시를 지금 끌어올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봐봅시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있겠죠. 최근 증시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목일 거예요. 그러한 종목의 낙폭이 커지고 있고, 또 두산에너빌리티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만 더 해볼까? 한화오션. 조선주도 증시 상승의 견인을 많이 했으니까 한화오션도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이러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를 끌어올린 견인한 이런 주도주의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아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해주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냐? 결국은 주도주의 상승이 필요한 거다. 시장의 수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 줘야 증시를 끌어올리고, 증시의 숫자가 올리면서 해당 대장주의 섹터를 비롯한 증시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주고, 이러한 효과가 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해봅시다. 자, 여태까지 최근에 증시의 상승을 주도한 이 주도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새로운 주도주가 함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우리는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대장을 차지한 종목이고 테마라고 해서 영원한 대장과 종목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꼽아볼 수 있겠죠. 로봇주도 올해 상반기엔 1, 2월 달에는 어마무시한 각도를 기록했었는데, 지금도 물론 나쁘지 않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증시의 대장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기존 주도 업종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매수세가 몰릴 만한 재료가 있는 테마, 이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다른 대형 업종 중에 아직 끌어올려지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최근에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종이나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증권도 있었고 지주사도 있었고 시가총액이 파이가 큰 것들이 매수세가 많이 몰렸으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있네요. 그러니까 증시가 수직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고, 새로운 거라고 하면은 단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어제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오늘은 당연히 차익 물량이 한 차례 나왔는데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이 두 가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시황을 체크를 하면은 단순하게 시황만 있거나 단순하게 종목만 찾거나, 이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더욱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찾을 확률이 올라가고 증시 상승에 편승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어진다.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길 바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